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한 화풀이로도 보입니다. 50 청문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던진 사건까지 청문회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보수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에 대한 여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선호투표제라는 다소 생소한 후보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자, 새누리당의 이른바 청문회 때리기. 오늘은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제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이후 이틀 연속으로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말로만 비판하는 거에서 나아가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바꾸기 위한 TF팀까지 만들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는 것을 저희는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뜬금없는 주장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명패를 집어던진 데서부터 인사청문회의 폐해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진단 보수 진영에서도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정호원 총리의 유임이 레임덕의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미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마저 박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레임덕에 빠진 정권 말기를 보는 듯하다며 무기력, 무소신, 무책임의 산무 정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국가개조 약속은 시작부터 허언이 됐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식물 총리였다가 유임된 총리가 국정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사무총장은 사방에서 공격받는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며 원색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해방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문창극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한국갤럽이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월 넷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2%를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대통령 지지도는 세월호 참사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의 부정평가는 2주 전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 39%를 다시 경신해 37%가 됐습니다. 730 재보선 앞두고 새누리당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종의 엄살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망이 실제로 안 좋은 겁니까? 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은 147석인데요. 검찰 수사를 받는 박상은 의원이 제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보선에서 최소 5석을 얻어야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보선 대상지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었던 9곳에서 반타작만 해도 5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사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영남 2곳을 제외하곤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부산 해운대 기장 갑에 출마할 경우 영남 2곳 중 1곳도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현재 당선을 확신하는 지역은 15곳 중 울산 남구을 하나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위기로는 새누리당의 동정표 모으기 전략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전략 공천해 과반 의석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호투표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보선 후보 정하는 방식이라던데 어떤 방식입니까? 네, 선호투표제는 선거인단이 출마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긴 후에 과반 1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꼴찌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이 2순위로 지지한 후보한테 표를 가산해 과반 1등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자 100명이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투표를 했을 때 후보별 1순위 득표수가 A가 45표, B가 40표, C가 15표가 나온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위를 한 A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꼴찌를 한 C 후보 지지자들 15명의 2순위 투표를 득표에 반영합니다. 만약 C 후보의 1순위 투표를 한 15명 중 11명이 B 후보를 2순위로 꼽았고 4명이 A 후보를 2순위로 꼽았다면 A와 B의 최종 득표는 49대 51로 B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입돼 노무현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 기여했습니다. 주승용 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오늘 신인을 발굴하고 담합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길 요구해온 안철수계와 구민주당 측이 절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